자, 안녕하십니까. 국민행정사 시간에 오늘 구강 순서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라는 거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탐정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요.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채권 채무관계랑 이런 게 얽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얽혀 있는데, 우리가 그 행정사가 이 주민등록 초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권한이 있죠. 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사하고 변호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은 일반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면 안 가르쳐 주죠. 당연히 개인정보라서. 그래서 그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바로 민원센터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개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는 탐정을 하시든 행정사를 하시든 하다 보면 이런 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 그런데 거의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소재가 불명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뭐 법적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한다든지. 그렇죠? 뭐 주소를 알아야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차용증만 쓰고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탐정사무소에 와가지고 좀 찾아달라. 물론 탐정이 그런 소재를 파악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탐정이 옛날에는 흥신소라고 해가지고 막 불법적으로 막 그 소위 말해서 뭐 경찰에게 뇌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주소도 찾아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요새는 그렇게 못하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탐정이 행정사 자격을 같이 갖고 있다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하고 탐정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정 업무를 하다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제가 탐정하면서 행정사를 겸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물론 행정사 신분증도 복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발급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1년 번호를 넣어가지고 발급 번호도 매겨야 되고 해야 됩니다.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신분증도 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증빙 서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민사관계라도 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든지 그 근거 접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주민등록 초본을 민원센터에서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아무리 행정사라고 해서 개인의 주민등록 초본 보자, 주소 이동 상황 보자, 그럼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은 남편이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그 다음에 을은 부인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이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자가. 그래서 애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죠? 양육비를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부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돼, 지금. 이런 경우도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현재 남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막연히 이해관계가 없이 이런 경우에는 민원센터에서도 아무리 행정사, 변호사라고 해도 그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소재지를 확인해 주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70대 여자분인데, 노인인데, 이분이 지금 병에 걸리셨는데, 죽기 전에 한번 죽기 전에 자기 친한 친구, 옛날에 이름밖에 모른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좀 찾아줄 수 있느냐. 이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해주죠? 예, 그런 경우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정, 단순한 보고 싶다는 마음, 이런 사유 가지고는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보려면은 어떤 기초, 예를 들어서 이름, 아니면 전 주소, 이분이 옛날에 찾으려고 하는 대상자, 찾으려고 하는 분의 전 주소라든가 이름, 이 정도 인적사항의 기초관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모르고 그냥 이런 분 사진만 가져와서 이런 분 찾고 싶다. 찾아주기가 힘들겠죠. 예.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전반적으로, 예,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단순한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인적상이라도 기초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머지 부분을 찾아드릴 수 있다.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서 이런 거를 바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일단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관련되는 증빙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요런 게 바로 탐정사무소하고 행정사하고 같이 겸했을 때 좀 우리가 좀 유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